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영광입니다. 네, 오늘 2021년 5월 25일 화요일이군요. 네. 화요일 좀 오전입니다. 지금 보니까 저쪽 국민의힘에서는 비전 발표라는 게 있어요. 비전 발표에 당대표 이번에 도전장을 던진 8명 예비 후보들이 지금 보면 열심히 비전을 발표하고 있고, 아마 이제 그 28일 날 보면 그중에 5명으로 압축될 겁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당의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1년간 사실상 김종인 박사와 함께 있었던 거의 한 11개월 같이 있었잖아요.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뼈 때리는 비판한 거 보신 적 있어요? 뼈를 때리는 아픈. 뼈를 때리듯이 아픈. 전곡을 찌르는, 한마디로. 네. 그건 뭐 우리 황태순 평론가께서 쭉 지켜보셨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경제 정책 큰 걸 했지만은 네. 그 정말 뭐 아픈 거, 네. 비리, 네.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뭐 세게 했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또 이상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오늘 지금 김웅 이번에 이제 그 국민의힘 새바람들이 보면 이제 김웅, 이준석, 뭐 김은혜 아닙니까? 뭐 흔한 데 7080이라고 하죠. 이제 김웅, 이준석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준석 씨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내로남불리시, 내로남불링에 대해서 강하게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비판 한 꼴을 못 봤어요. 그거는 이 당의 그 특이한 체질, 뭐 이런 것들, 그 역사적 연원, 네. 이런 것들에서 나올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은 뭐 하모 씨, 부산의 하모 의원도 뭐 그렇지만은, 하태경 얘기해요. 하태경. 아니 우리 정치라는 것은 네. 우리 황 대표하고 늘 얘기하지만 정치를 하려면 이념이 있어야 돼요. 이념적 동질체로서의 네. 정당이 있어야 되고. 네. 이념이 없으면 우적개념이 있어야 된다. 누가 내 동지고 누가 내 대지런지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되는데, 네. 이 당 사람들, 국민의힘 당 사람들은 이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념을 위해서 같이 싸워봤던 적이 없어. 예. 그 다음에 우적개념이 분명치가 않아요. 뭐 일부러 지금 돌아서가지고 너 이 자식아 너 왜 그러냐, 이거부터 안에부터 자중질환, 네. 그리고 적전분열, 이게 이 당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의 DNA 중에 하나인 거죠. 국민의힘이. 자, 적전분열, 예. 자중질환, 예. 이거 대오를 쌓아가지고 이런 것들입니다. 민주당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주화 투쟁을 한 거예요. 70년대에 반유신, 그 다음에 반군부, 87년에 민주화 항쟁.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 선후배가 되는 거죠. 이런 뭐 무슨 그룹이 따로 성남그룹, 뭐 이해찬 그룹, 뭐 586, 그 다음에 이해찬, 유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국민의힘의 100명 되는 정당을 그 사람들 그룹핑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100그룹이죠. 100그룹이고, 제가 농담처럼 우리 황 선배하고 뭐 매일 저녁 뭐 얘기하면서 그러는데, 이 사람들 중에 내가 왜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김웅 씨 왜 이 당의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제가 이제 김웅 얘기를 하려고 아까 얘기했다가 지금 김웅 얘기하는 거 아니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보면 이제 비전 발표하면서 지금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김기현 의원입니다. 울산. 네, 울산 김기현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제 오프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큰 행사니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화두는 내로남불의 청산이다. 네. 저는 김기현 의원이 정확히 집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4.7 보궐선거도 사실 내로남불 때문이다. 이건 외신들이 전한 겁니다. 뭐 그렇죠. 영어로 뭐 뉴욕타임즈가 내로남불. 네로 NAE. 요즘 심지어는 K정치, 문재인의 K정치하면 내로남불하고 있다. 내로남불링, 영어로 진행형으로 참 저 내로남불 같은 놈이다. 내로남불리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책적으로 무능한데 네. 위선까지 떤다. 그게 내로남불에 뭐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웅, 이른바 자기를 이야기하는 새바람의 기수였던 김웅 씨는 내년 대선 때도 문재인 심판을 외칠 것인가? 우리의 목표는 국민이다. 이게 뭔 헛소리요? 이 사람도 내가 왜 정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불투명한 거 있자. 저 같은 386 세대들은
이제 전두환 저 맨날 뭐 공부도 안 하고 4년 내내 네. 전두환 독재인권 타도한다고 그냥 공부도 안 하고 이제 떠들었는데 이 김웅이라는 친구는 그냥 고시공장 그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고시공장 하다가 검사하다가 이렇게 뭐 나와가지고 돼 있는데 네. 도대체 국민의힘에 내가 있으면서 이 당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이고 내가 뭘 할 건지가 대해서 그럼 문재인 심판 안 하면 내년 대선에 그럼 뭘 심판하나? 그러니까 그냥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는 거지 뭐 그러면.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게 왜 위험한 발상이냐 하니까 내년에 이재명이 되었던 이낙연이 되었던 정세균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간에 어쨌든 문재인의 아류인 것입니다. 문재인 버전 2죠 뭐. 버전 2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97년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1997년 선거에 이회창 씨가 네. 그 당시 YS하고 완전히 차별화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뭡니까? IMF 환란 위기를 갖다 초래했던 김영삼 정부 그 5년 거기에서 국무총리하고 거기서 당 대표했던 이회창을 심판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내년 대선 때도 문재인 심판을 외칠 것인가? 아니,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얼마큼 참혹하게 대한민국이 얼마큼 참혹하게 난도질 당한지 모른단 말입니까? 내년에 그것이 이재명 후보가 되었던 이낙연 후보가 되었던 정세균 후보가 되었던 결국 버전 2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재인 심판을 하고 뭐 국민이 우리의 목표다. 어떻게 뭐 지금 왜 내년 이번 4.7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의 의미가 무엇이며 그렇죠.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내년 3구 대선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부를 줘주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적정문연. 홍준표 줘주고 아니 김웅식 홍준표 줘주죠. 또 누구는 누구 줘주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니 김종인 동지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보면 이 병신 같은 놈들 때문에 안 됐으니까 그 정신하고 저를 아니, 어깨를 치면서 죄송합니다. 오늘 뭐 지금 뭐 작심한 거예요 지금? 끝장난 거요? 아니 근데 김은혜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뭐 이준석도 마찬가지고 아니 김은혜는 더해요. 뭐라 그런 거예요 김은혜는? 아 김은혜는 하도 말을 많이 해갖고 뭐 요즘 또 보니까 또 나경원하고 또 화물차니 디젤차니 노후 디젤차라고 그랬대. 노후 디젤차니까 연기가 많이 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야 그리고 뭐 자기는 무슨 카니발이 뭐 참 보면 근데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지금 그래서 지금 저는 또 약간 또 걱정이 되는 게 예. 우리가 지금 내년 대선에서 우리 진영이 네. 근데 우리 진영이라고 내가 그럴 땐 이 사람들이 난 내 진영에 포함이 되는지 잘 확신도 없어요. 네. 이준석이 근데 그 우리 진영이 내년 대선에 그래도 뭐 우리가 잘하면 네. 이 진영을 스크럼을 잘 짜고 진영을 흐트리지 않으면 쉽게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는 거 아닙니까? 워낙 한 게 내로남불이니까. 근데 그 스크럼 못 짜게 하잖아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스크램을 짜려면은 동지적 유대가 있고 공동의 적이 보여야 되는데 공동의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동의 적이 없는 거야 지금. 뭐 노후 디젤차만 보이고 그리고 김웅, 이준석, 김은혜가 청년 정치를 얘기할 만한 무슨 뭐 투쟁을 했고 역사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요즘 보니까 이제 이준석 씨에 대해서 이준석은 지나가는 바람이다. 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네. 뭐냐니까 사실 보면은 저는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마치 보수 우파 세력을 갖다가 토끼몰이 하듯이 후려칠 때 나는 김웅이 어디서 뭐 했는지 같이 방송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바로 축출됐습니다. 2010년 4월 1일자로. 같이 못했군요. 그다음에 김은혜 씨가 뭘 했는지, 그다음에 이준석 씨가 뭘 했는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 우리 국민의 그 분노를 촉발한 네. 그 세력들에 대해서 어떤 분노를 표출했고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크럼을 짜고 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고 때 되면 무슨 청년 정치를 해야 된다, 개혁을 해야 된다. 지난 동안에 뭘 했어요? 개혁한다 그러면서 결국 보면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 그건 하태경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세현이도 마찬가지고, 김수는 마찬가지고. 김세현은 국민의힘은 없어져야 될 정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좀비 정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저께 좀 설명드렸지만 좀비 정당 못 때려 죽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한테 공천 맡겨가지고 지난 2020년 공천 때도 다들 김세현한테 통보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디 시골로 가세요. 당신은 개혁 대상이니까. 아니, 이 당 없어져야 되겠다는 사람한테 공천 맡겨가지고 한 황교안 씨가 지금 또 백신 구하러 미국 왔다 갔다 하고 국민의 소명을 한다고 하니
그런 기반 위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뭐 적과 동지도 구분 못하고 이념적 추측성도 없는 사람들이 뭐 흡사 이 당의 구세주인 것처럼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뭐 봉창 두들긴다고 하고. 자다가 봉창 들긴다. 또 아니면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 뭐 이런. 자다가 홍두깨 들고 나온다. 그건 딴 거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거 있죠. 자다가 홍두깨도 있죠. 근데 그건 야한 겁니다. 자다가 홍두깨는 홍두깨는 국수 많은 게 홍두깨인데 뭐 그 야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닌 밤중 홍두깨. 아닌 밤중 홍두깨 뭔 뜻인지 나중에 그건 19금입니다. 이 당에 이제 네. 저는 뭐 또 서병수라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뭐 최고위원했던 사람이 뭐 서강대학교 동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래서 뭐 무슨 뭐 청년 정치 뭐 개혁 정치 개혁에 뭐 호조가 왔다 이런 얘기 참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그 어른 잘 못 모시는 사람들. 이거 갑자기 지금 이게 무슨 정치 개혁에 무슨 반짝 불빛입니까? 반대불입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 강고한 이념적 정체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미 그런 게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 생각나는 대로 입에 걸리는 대로 막 지금 떠드는 중구난방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다는 이유는 뭐냐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좀 정세균, 정청래 물론 한자는 다릅니다만 두 정씨가 네. 각자 이준석, 국민의힘을 갖다가 비아냥거린다고 그래야 될까 아니면 뭐 떤다고 해야 된다 할까. 정청래 씨는 이준석이 대표되면 국민의힘 사라질 수도 있다. 또 뭐 정청래가 뭐 국민의힘 뭐 걱정해야 될 사람은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독설로 유명한 분. 아니 근데 뭐 정청래가 하태경이랑 지금 오늘 아침에 뭐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한 얘기니까 하태경이 좀 약올리라고 그러는 얘기 같아요. 정세균 전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뭐라고 그랬냐니까 이준석을 갖다가 빗대서 아마 대선은 어려울 걸. 장유서라는 게 있어. 영국에도 나도 처음 듣는 사람이야. 영국 에드 밀리밴드가 39살에 노동당 당수가 됐지만 공부 많이 하셨네. 그 자꾸 이제 뭐 마크롱 그리고 영국 뭐 노동당 얘기를 자꾸 그러는데 네. 그 에드 밀리번트라는 사람도 그 17살에 노동당에 들어가가지고서 네. 뭐 재무부 장관 비서도 하고 거기서 뭐 중요한 직책도 하고. 장관도 그러니까 있죠. 20년 동안 행정부와 당에서 차곡차곡 교육을 받았던 사람인 것들이 있는데 마크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준석이 엘리밴드가 밀리밴드 5선 의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준석 빵선인데 빵이 좋아요, 빵선이가 좋아요, 뭐 이래가지고는 그 뭐 갖다 대니까 뭐 혹시 뭐 이준석이 마크롱이 되지 않을까, 에드 밀리번드가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너무나 다른 정치적 맥락에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이준석이 벌어졌다고 이 뭐라고 호사가라 그러죠. 네. 호사가 입 떠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이야기들이지. 이준석 뭐 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니까 우리가 세상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막을 수도 없고. 그러나 저는 이 김웅과 이준석 뭐 이런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를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한국 정치에 대한 절망 그런 것들을 느낀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보면 쭉 웹서핑을 하면서 갑자기 김웅 후보자가 내년 대선 때도 문재인 심판을 외칠 것인가라고 문재인에게 자칫 면죄부를 주는 듯한 발언에 제가 화가 났던 겁니다. 이 김웅 씨가 또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 우리 국민의힘은 철판에 노동자가 깔려 죽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된다. 아니 물론 그 현장에도 있어야죠. 네. 그러나 보수 정당에 해야 될 것들이 그럼 이분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정말 그 이념 색깔도 없고 이념도 없는 뭐 물론 팥죽 같은 정당에 와가지고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당 가셔야 될 뿐이죠. 아니, 날로 먹었죠. 날로 순천 출신이다 보니까 그 당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뭐 유승민 제가 그랬잖아요. 뭐 무슨 보수당이라고 새로운 보수당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송영길 그 홍영표 두 사람이 붙었던 여당 그게는 뭐 여론조사도 안 하더라고. 저는 그래서 왜 여당 집권당 당 대표 뽑는데 이렇게 했는데 흥행은 되고 있네. 흥행은 되고 있어요. 근데 흥행은 되고 있네. 근데 그거는 진짜 흥행은 되고 있어. 관심은 많이 끄는데 자칫 속빈 강정 되지 않을까? 배역도 뭐 영 엉망인 것 같고 뭐 배역도 좀 잘해서
뭐 흥행이 되면 좋은데 뭐 시끄럽게 관심 끄는 게 무슨 영화가 관심 끄는 줄 알죠? 어떤 영화 가지고 B급 영화가 관심을 끕니다. B급 감성은 또 요새도 B급 감성 자극하는 것도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요. B형 남자가 또 여성들 마음들 많이 울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영하 씨 B형이지. 혈액형. 아니 흥미진진합니다. 네. 네.